네, 이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PGT가 뭐 만능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 번 안 되고 막 이러시면은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막 이렇게 이제 검색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시면서 PGT라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냥 보면은 그냥 좋은 배아를 검사를 해서 넣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냥 무턱대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시술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잘 이게 장단점 뭐고 제한점이 어떤 거고 어떤 분들이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 이것만 하면 될 것처럼 막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해서 잘 된 분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실망하고 결국은 이제 PGT를 안 하고 하기도 하고 했다, 이런 사례들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나이가 젊으시고 나팔관이 막혔거나 뭐 그냥 인공성으로 안 돼서 그냥 시험관을 들어오신 경우다, 그러면은 굳이 뭐 PGT를 할 경우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대 뭐 고기까지는 염색체 이수성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고, 오히려 나이가 있으셔서 PGT를 계속 하는데 배아가 별로 없고 난자가 뭐 1개 나오고 2개 나오고 막 이러는데 PGT를 했는데 맨날 못 할 수도 있고 뭐 통배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식을 계속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냥 안 하고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하다가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디까지나 이 PGT는 그냥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하나의 옵션이고, 그걸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를 잘 이해하고 충분히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야 많이 실망하거나 이런 게 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GT를 해서 정상인 배아를 넣는데도 착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인 걸 넣는데도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유산의 원인은 뭐 아주 다양하니까요. 염색체 이상만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도 유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PGT 자체가 애초에 왜 나오게 됐느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관 옛날에 할 때는 다 막 수정란을 막 이제 해가지고 오래 배양을 잘 못 시키니까 개수를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성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막 3개도 넣고 4개도 막 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둥이도 많이 생기고 위험하게 되는 거죠. 아기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 트렌드가 점차 좋은 거를 1개만 넣어야겠다. 근데 어떤 걸 넣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양도 보고 뭐 빨리 잘 발달되는 이런 것도 보고 뭐 등급, 일단은 등급이겠죠. 등급을 잘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염색제를 또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등급도 좋고 뭐 염색태도 정상이고 이런 거를 고르게 되면은 여러 개를 안 넣고도 안전하게 하나를 이식을 해서 안전하게 단태아를 임신에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지, 수정란을 막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해서 비정상을 좋게 만들어서 넣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PGT를 하면은 당연히 수정란은 자꾸 이제 손실이 됩니다. 어쨌든 난자 나 20개 나왔는데 그 PGT 통배는 결국 1개, 그래가지고 1개밖에 못 이식했네, 이런 실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유산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염색체 이상 때문에 유산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할 수가 없죠. 그 PGT로 수정란을 정상인 거를 꼭 검사를 해서 넣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습관적으로 3번, 4번 막 유산이 되실 테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PGT를 시작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뭐 나이가 많아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물론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하시고 내가 PGT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드물지만 수정란의 그 세포 몇 개를 가지고 증폭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오진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틀려가지고 기형아를 출생하신 경우는 없었고요. 아주 뭐 미세결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염기 서열이 뭐 중복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꼭 확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환자분들이 예, 다 그걸 좋아하세요. PGT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찾아봐도 3일에 늦는 게 낫냐 5일에 PGT를 하는 게 낫냐. 네, 예. 막 찾아봐도 막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예, 예. 그렇게 많이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대답은 어떻겠어요? 경우마다 다 다릅니다. 네. 이게 무조건 막 PGT를 하는 게 좋다.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모든 치료가 다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 사람한테는 요걸 했을 때 잘 될 것 같고 아닌 사람이 있고 이렇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오일을 잘 가고 수정란의 퀄리티가 괜찮고 그렇다면 PGT를 해서 정상인 걸 골라서 넣는 게 좋겠죠. 예, PGT의 그 가치가 빛나는 순간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골라서 넣겠다는 거거든요. 여러 개를 막 넣는 게 아니고 쌍둥이가 안 되면서도 하나가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배양 잘 가고 가면은 당연히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해서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오일 맨날 못 가. 4일도 예, 어렵고 맨날 3일이고 3일에서 뭐 발달 지연이거나 예, 이렇게 되니까 고민인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또 오일 배양이나 PGT를 막 고집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냥 3일 배양에서 개수가 적어가지고 뭐 난자 한두 개 나와가지고 그냥 3일까지밖에 예, 얘가 못 가고 그냥 넣는데 임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은 진짜 정말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 나이가 많은 경우에 이제 PGT를 하는 게 좋죠. 좋은데 개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막 5일까지 꼭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3일에도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4일 배양까지 정도 예, 키워서 거기서 조직 검사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발달이 너무 느려요. 만약에 그 자궁 내막하고 단계가 안 맞다. 그러면은 신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5일째인데 뭐 4일 배양을 갔다. 이러면은 거기서 얼렸다가 다음번에 4일째에 그걸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일 배양에서 요거를 동결했던 거를 해동을 해서 5일까지 키웠더니 좀 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거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식을 하는 게 나을까 말는 게 나을까? 5일까지 키워서 이걸 하는 게 나을까? 순간순간 계속 우리가 고뇌를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5일 배양에 PGT를 하는 거를 우리가 항상 추구하지만 그 단계까지 갈 수 없을 경우에는 못 가는 그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3일 배양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배란을 잘 시켜서 좋은 난자를 잘 채취를 해야 되고 정자 상태랑 다 좋게 만들어서 수정을 또 잘 시켜야 되고 배양 기술이 중요한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아를 배양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양기도 이제 건식이 있고 뭐 습식이 있고 요즘은 그 타임랩스라고 그래서 배아가 실시간으로 발달되는 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AI가 그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착상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배아를 또 골라주고요. 배양은 난자 정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될 때 그거와 비슷한 그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양기의 그 온도, 습도, 가스의 분압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건식 배양기라고 해서 작은 방에 수정란이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습식 그렇게 큰 거에 CO2도 잘 조절하고 습도도 잘 조절하고 이런 배양기도 있고요. 각자 환자분에 맞는 그런 배양 기술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배양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PGT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배양을 잘 시켜서 퀄리티가 일단 좋아야 되고요. 거기서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모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숙련이 많이 되고 PGT의 수정란에서 조직 검사 하는데 경험이 많이 쌓이신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래서 PGT 결과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률도 좋고요. 결과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배양 기술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엄청 중요하고 각 분과별로 다 중요합니다. 난자를 잘 일단 좋은 질의 난자를 잘 뽑아야 되고요. 수정을 잘 시켜야 되고 조직 검사의 이런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배아를 또 잘 선택해서 선별해서 이식도 중요하죠. 이식 기술도 중요하고 각 단계별로 뭐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죠. 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난자의 퀄리티인데 그거는 뭐 우리 모두 다 이제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나이가 젊을수록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시라도 빨리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시험관을 해야 되나 생각하신다면 그냥 빨리 결단을 내려서 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 한 분 한 분 소중해서 진짜 그 기억에 다 남지만 14차 만에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이번에.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으신데 난소 나이가 0.78 뭐 이 정도인데 계속 안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다른 데서 하시고 안 되니까 또 이제 조금 중간에 쉬셨다가 했는데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일 배양이 잘 안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오일 배양이 안 나와도 3일이나 4일에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막 실망하고 오일을 막 고집하고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처음에는 그냥 3일 배양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엔 뭐 4일 배양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모아서 4일 배양으로 이식했는데 물론 이제 내시경도 했죠. 자궁 내시경으로 또 자궁 환경을 또 용종 제거하고 또 내막을 또 잘 이렇게 착상이 잘 되게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식을 했는데 성공을 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잘 될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잘 유지해서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험관 하시는 분들이 다 참 금방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여러 차례 막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안 그러려고 해도 다 멘탈이 흔들리시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이런 방법도 해야 되나 저런 방법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본다 이런 분들 그래서 참 볼 땐 진짜 안타깝고 빨리 성공을 해드려야겠다, 성공시켜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상황이 이제 안 좋더라도 그거를 자꾸 이렇게 냉정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이거고 그래도 내가 가진 강점은 이거고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게 최선인가 이거를 자꾸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멘탈을 자꾸 잡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 번 안 돼서 막 이 방법은 어때요? 이 방법은 어때요? 막 이렇게 막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치 선생님이랑 아주 신중하게 상담을 하고 그거에 맞는 시술을 보조 시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거에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될 거라 하는 강한 믿음, 그리고 정말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막 뭐 안 나오거나 뭐 수정이 안 되거나 뭐 PGT 통배가 뭐 한 몇 번 안 되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많이 이제 실망하셔가지고 무너지고 이제 하기 싫고 이제 좀 쉬었다 하고 하면은 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더 난자가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괴롭더라도 또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치 선생님이랑 그런 어떤 뭘 더 해야 될지 하는 거는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이 시술은 뭐가 장단점이고 뭐 왜 해야 되는가 이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거고 얘의 제한점은 뭔가까지 다 잘
상의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알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했으면은 인터넷 보니까 이거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실망하시고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힘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